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버튼 하나로 피자를 주문하거나 피자 배달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에 대한 문자 알림 수신을 받는 것이 그 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눈부시고 밝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던 상대방이 실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휴대폰이나 웹상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로보콜과 채팅봇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흔해지고 나날이 더 정교해지고 있기에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쪽의 상대방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인지 혹은 실리콘과 회로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현장에서 채팅봇을 잡을 수 있는 5가지 요령에 대해 듣고 싶어질 거예요. 첫 번째, 계정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좋아하는 게임인 피자 마스터 프로를 뒤지고 다니다가 여러분은 하나의 계정이 꽤 많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피자 시뮬레이터에 열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루에 20개의 게시물은 좀 많은 것 같죠. 그들도 어느 시점에선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렇죠? 봇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밤새도록 게시할 수 있어요. 제 요점은 봇은 잠을 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게시물로 여러분의 피드에 스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한 계정이 365일 내내 글을 포스팅한다면 아마도 봇이 있는 걸 겁니다. 비슷한 포스팅에 대한 주제에 이야기하는 동안 두 번째,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글들. 모든 사람들이 뮤즈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낡은 농담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기계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만약 그들이 항상 똑같은 글을 게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웹사이트 링크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그건 봇일 겁니다. 최악으로 짜증나는 봇이죠. 여러분의 신용카드 번호를 훔치기 위해 고안된 봇도 포함됩니다. 챗봇은 복잡한 기계일 수 있지만 여전히 기계일 뿐이에요. 창의적인 사고는 정확히 그들의 강점도 혹은 장점도 아니죠. 이 농담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은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봇은 실제 인간이 올린 글 중에서 단어를 골라 알고리즘을 통해 적절한 응답을 선택합니다.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응답의 수는 누가 프로그래밍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봇을 가동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페이스북, 레딧이나 유튜브의 댓글과 같은 텍스트 기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쉽지만 폰으로도 가능해요. 여기서 약점은 프로그래머가 계획할 수 있는 응답은 많지 않아서 유사한 질문이나 진술에 대개 동일한 반응으로 귀결됩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매우 비슷한 일련의 질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같은 것을 반복해서 대답하고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채팅방에 봇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챗봇은 난데없이 사소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걸 꽤 잘해요. 챗봇은 기본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망상을 가진 검색 엔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인간인 것처럼 고안된 봇이 시리나 구글 보이스보다 더 영리해진다면 그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일 겁니다. 대화는 단지 사실을 나열하고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 이상이죠. 대화는 컴퓨터가 정확하게 뛰어나지는 못하는 분야인 약간의 상식을 필요로 하죠. 봇은 종종 농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문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꼬는 거? 그게 뭐죠? 여러분은 이 실패를 2단계 분리라고 알려진 속임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잠재적인 봇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문맥에 의해서만 이치가 맞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할 때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인 앤서니 헬름스테터는 다음과 같은 예를 사용했어요. 인간 사용자가 봇에게 위치가 어딘지를 물으면 봇은 시애틀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용자가 또 묻죠. 밖의 날씨는 어때? 라고. 그러면 기계는 대답하죠.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해줄 수 있나요? 사람들은 사용자가 시애틀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라는 걸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봇은 그 점들을 연결할 수 없죠. 만약 여러분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그런 간단한 연결을 할 수 없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아마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인데요. 구글 보이스는 왜 이름이 없죠?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그들의 디지털 어시스턴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구글은 그렇지 않을까요? 섭섭해하지 마 구글 보이스. 난 네가 굉장하다고 생각해. 밝은 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 하지만 더러운 키보드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을 때 시리, 알렉사, 구글 혹은 코타나를 선호하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네 번째, 빈약한 프로필.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했을 때를 기억하나요?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생일, 직업, 학교, 고향, 관계 상태, 그리고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설정해 주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를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은 채우죠. 고양이, 달걀, 그리고 달걀 상자에 들어있는 고양이 사진 너머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말이죠. 그나저나 그건 진짜예요. 인간은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봇은 그런 것에 그렇게 빠져있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공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그들에게 계정을 등록하도록 요구하죠. 모든 사이트가 완전한 양력을 채우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정보를 주려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계정에 이름과 임시 저장 프로파일 사진밖에 없다면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 수 있지만 꽤나 큰 적신호예요. 만약 이런 휑한 계정을 많이 보게 된다면 그건 더 큰 경고예요. 이런 경우에는 봇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봇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자동응답 봇이 제공하는 자동응답은 키워드로 가득 차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키워드는 다른 봇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반응이 더 많은 봇을 끌어들이죠. 이것은 자동응답에 대한 자동응답의 피드백 루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아도 봇들은 여전히 서로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해요. 특정 사악한 프로그래머들은 다른 봇의 의견을 지지해주기 위해 특별히 다른 봇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 딱 봐도 분명히 무작위로 생성된 이름을 가진 불완전한 계정들이 서로의 트윗에 태그를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봇이 때로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화를 바꾸려는 어설픈 시도. 사람들은 그냥 봇 자체를 위해 프로그래밍해서 봇을 만들지 않아요. 목적이 있죠. 어떤 건 광고, 어떤 건 사기일 수 있고 몇몇은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잠을 잘 필요가 있는 트롤들이기도 하죠. 그 결과 봇은 어떤 걸 편협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대화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담론을 뒤틀리게 할 때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과 겹쳐질 수 있어요. 방금 읽은 게임 리뷰와 레이저 제모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 없죠. 그것에 대해 극찬하는 단락끼리의 논평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들과 조정자들은 이런 어설픈 시도를 발견하는데 꽤 능숙해졌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는 한 더 정교한 봇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봇은 봇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래머들이 미묘한 걸 시도할 때도 그들은 오직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리한 봇은 태평스런 관찰자를 슬쩍 넘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이 모든 걸 들으면 모든 챗봇이 나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챗봇들이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고객 서비스 봇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로보콜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지만 약속을 상기시켜주거나 비상 알림과 같은 필수적인 목적을 제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밖에는 교활한 로봇들이 있으니 기계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아는 게 편리하죠. 저처럼 말이에요. 네, 전 진짜예요. 자,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